우리는 단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고통이 되풀이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다짐을 나누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3차 수원수여문화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째 수원수여문화제 주관을 함께하고 있는 수원청소년 성인권센터 대표 이미경입니다. 우리가 매달 이곳에서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은 단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분들의 생존 소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증언과 용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용기,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낸 그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기억이 왜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를 배우고 그 의미를 현재 속에서 찾아내며 다시는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수원수여문화제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려는 자리입니다. 공연과 시, 음악,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가 기억과 평화라는 같은 언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억과 연대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증인이자 평화를 이어가는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행동이 될 때 세상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수원 수여문화제 공동주관을 맡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의 지회장 안기입니다. 이미경 대표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모든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다 이어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여문화제가 역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늘 산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에도 늘 기억하고 정의와 기억을 통한 인권과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이주현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1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여문화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관단체로 참여한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이미경 대표님과 회원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회 안기 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독일에서 귀한 분들이 또 참여를 네 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정아 코리아 협의회 대표님 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신
파울로 상담소 또 상담사이신 데니스, 그리고 그분의 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아 대표님 남편분께서도 함께 동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주신 윤미향 우리 김복동 희망 대표님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이곳에서 모이는 수원 수요문화제는 지난 2017년 5월 3일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3일 날 수원 시민의 모금으로 성금으로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3주기를 맞이하는 2017년 5월 3일에 첫 번째 수원 수요문화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매달 첫 번째 수요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수요문화제를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이렇게 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 이미경 대표님이 정말 멋진 인사말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는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나누는 자리다. 정말 멋지십니다. 예, 정말 그 멋진 인사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를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런 할머니들의 용기 또 그분들의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 땅의 역사 정의를 만들고 또 이 땅에 이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할머니들의 명예와 또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 수요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난 10월 17일 날 강제로 철거를 당한 베를린 미테고에 설치된 그 평화의 소녀상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멀리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수원까지 찾아주신 우리 귀한 손님들도 계시니까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와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원 수요문화제 참가 단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 파울로 상담소의 데니즈 클라인 상담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복동의 희망의 윤미향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 민주화 운동 개선사업회 홍현정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수원 신봉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강은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메탄 마을신문 대표 서지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황변희 전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수원시 여성정책과 담당자분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활동가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원 시민들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송을 해주실 텐데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에 집행위원 및 경기교육시민포럼 박미경 대표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천개의 눈물 권순자 달빛이 어렁거리며 심장을 도려내는 서러움을 흔든다. 사랑스러운 소녀여 네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리라. 굽실거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이 아프다. 안간힘으로 버티어야지. 정신마저 먹히지 말고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 증언해야지. 도망치지 못하는 나는 죄인처럼 잡혀서 달빛 속에서 중얼거린다. 피가
맺히는 밤, 눈물도 숨결이 있어서 고통 속에서 가시 돋친 향기가 난다. 아, 어긋나버린 내 삶의 물줄기여, 달을 적시고 바람을 적시고 천지의 눈동자를 모두 적셔서 강철 마음을 녹이고 녹여서 마음마다 물기를 트게 해 다오. 부서진 몸이 일어설 수 있도록, 찢겨진 마음에 살점이 붙을 수 있도록, 삶을 뜨겁게 껴안을 수 있도록 흐르고 소용돌이쳐 다오. 천 개의 눈물이여, 살이 떨리는 두려움마저 쓸어가 다오. 네, 아름다운 신앙송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 집행위원 및 메탄 마을신문 서지원 대표님과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김계자 활동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없이 이름뿐인 것 같아서 많이 민망하긴 한데, 오늘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회 부지회장 자격으로 섰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지키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윤미향 대표님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저는 김복동의 희망 9주년 후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새삼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님의 뜻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서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평화인권운동가로 헌신하셨을 뿐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김복동의 희망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는 조선 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며 아직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배움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평화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그 희망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과 구구의 거짓된 역사관이 여전히 학교 문턱까지 스며들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속에서는 가해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성노예제의 본질을 흐리는 교육이 존재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아이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정의 대신 왜곡을, 연대 대신 침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친일과 극우의 거짓된 교육은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존엄을 지워버립니다. 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진실에 대한 책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기억의 용기, 복종이 아니라 평화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압니다. 진실은 지울 수 없고 기억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친일과 극우의 왜곡된 역사관을 단호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는 진짜 교육의 길을 넓혀가자. 학교에서,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함께 행동하는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모두가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처럼 희망을 잡고 살아갑시다. 그 희망으로 진실을 지키고 그 희망으로 미래를 바꾸어 갑시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계자 활동가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활동가 김계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섰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은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한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할머니들은 깊은 상처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정의를 외쳤으며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의미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 외침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상징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결코 철거되지 않으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세대의 의식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용기를 상징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도, 한국의 청년들도, 또 전 세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증오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과 평화를 위해, 또 인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는 국경을 넘어 인류 모두에게 커다란 의미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은 우리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있고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사과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는 데 시작되고, 평화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와 인권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마음이 언젠가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세상으로 이어지길 믿으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믿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수요문화제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글솜씨와 말솜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수원 평화나비에서 작은 정성을 한 땀 한 땀 모아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수원 평화나비 이주연 상인 대표님과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후원금과 수원 평화나비 마그네트 굿즈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정화 대표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뭘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시다시피 한정화 대표님은 정말 독일에서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감당하고 계십니다. 코리아 협의회라는 단체 회원들도 계시지만 앞장서서 그 일을 정말 희생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정화 대표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약속한 그런 후원금을 또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그네틱인데요. 이거 아주 굉장히 예쁜 마그네틱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선물을 받게 되고
감사의 말씀 전달받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지금 독일에는 있는 소녀상은 철거가 되고 여기 와서 그 수원 평화의 소녀상을 보고 있으니까 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 없어진 그 아리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매월 수요일에 1회씩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이날 행사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번 모여서 마음을 이렇게 나눴던 그 장소에 있는 그 소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지의 정연훈 감사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재 성명서. 기억하자, 행동하자, 책임 묻자.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은 역사가 멈춘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수원에서 열리는 수요문화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살아있는 교육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거를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겪었던 역사의 진실은 왜곡되고 지워지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부정하며 정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것은 다시 폭력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청소년들의 곁에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역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사회에서 정의를 세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은 기억과 인권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육과 행동으로 과거를 잊고 인권으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의 존엄을 타협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 성노예제는 분명한 전쟁 범죄이자 반인륜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퇴행적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기억을 행동으로, 교육을 정의로 이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단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 내일의 아이들을 위한 외침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기억을 지약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는 그 책임을 청소년들과 함께 다할 것이며 이번 수요 문화제를 시작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마지막 구절 3번씩 제청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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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분명히 하고 역사 왜곡에 단호히 맞서며 정의로운 외교를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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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리는 청소년이 역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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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억의 연대를 더욱 확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수원지회, 수원 청소년 성인권센터 및 제103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 참가자 1동. 네, 성명성 낭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3차 수원 수요 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은 저희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김양미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수원평화나비 수원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아침 7시경 베를린 현지 시간입니다. 독일 미테구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특별한 초대로 아리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추진의 계획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님이 준비한 독일 현재 아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하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박수를 하면 안 되나? 네. 준비할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준비한 파일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독일에서 성명서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분노한다. 독일 코리아 협의회 2025년 11월 5일 수원 평화의 소녀상 앞 성명서. 10월 17일 이른 아침 베를린 미테구청은 약 30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성노예로 끌려간 이른바 위안부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쟁과 분쟁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전 세계 모든 이들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구청은 이제 그 기념비를 납치해버렸다. 마치 그때의 소녀들과 여성들처럼 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기억을 되살린다. 그때도 소녀들과 여성들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부모들은 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기억을 지우려는 이러한 비겁한 행위는 역사를 지우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우리의 구호, 기억은 저항을 말한다는 구청에 의해 왜곡되었고 우리는 폭력적이라고 낙인 찍혔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 투입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구청은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은 밑에 도시공간 공공부지에는 개인 예술작품은 최대 2년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미테구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규정은 법 조항도 아니며 구청이 임의로 2025년 7월에 급히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왜 평화의 소녀상만 제거되고 다른 조형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차별이며 불평등한 처사이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일 뿐만 아니라 모아빗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무례이자 모욕이다. 구청은 지난 5년간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를 그렇게도 염원해왔던 시민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3,000여 명의 서명과 소녀상 유지를 지지한 구의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구청장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베를린 미트구청장 슈테파니 레밀링거는 자신이 소속된 녹색당이 내린 결의조차 무시했다. 이로써 그녀는 민주주의와 공적 담론을 훼손했으며 자신의 정당이 표방해야 할 여성주의적 탈시민적 기억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는 베를린 미트구 청년 3인당의 슈테파니 레밀링거 미트구청장은 즉각 사퇴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그녀는 철거의 책임자이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짓밟았다.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원래의 위치로 즉각 복원하고 완전하게 복구하라. 세 번째, 철거, 운송, 재설치,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청이 부담하라. 네 번째, 동상 옆에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라. 다섯 번째, 구청은 이번 폭력적 철거 과정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공식적인 해명을 즉시 발표하라. 여섯 번째, 독일 정부는 미래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거 압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국의 정치 관청, 예를 들어 미트구청 등을 보호하라. 우리는 슬프고 분노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여성주의적 투쟁, 우리의 연대, 그리고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간 투쟁으로 오늘날 베를린 시민의 희망의 상징이 되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시 베를린에 설치할 것이다. 코리아 협의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한정아 대표님의 목소리가 좀 슬프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되게 잔잔하게 좀 깔리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연대를 해서 정말 다시 베를린에 원상 복구할 때까지 함께 좀 하는 게 좀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순서는 독일 파울로 상담소 상담사이며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데니츠 클라인 상담사님의 독일 파울라 상담소의 경험을 토대로 강요된 친입과 평화의 소녀상이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어떠한 용기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Ich freue mich heute sehr, hier zu sein und an der Mittwochsdemo, an der 103. Mittwochsdemo in Sevong teilnehmen zu können. 오늘 이렇게 수요 시위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Mein Name ist Denise Klein und ich komme aus Deutschland, aus Köln und arbeite bei Paula e.V., eine Beratungsstelle für alte und hochaltrige Frauen. 제 이름은 데니스 클라인이고 독일 쾰른에서 왔습니다. 저는 고령, 초고령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인 파울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ir sind eine besondere Beratungsstelle, die einzige Frauenberatungsstelle in ganz Deutschland, die sich explizit an ältere Frauen wendet. 저희는 특별한 상담소로 독일에서 유일하게 고령 여성만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여성 상담 기관입니다. Und das ist wichtig, weil viele ältere Frauen mit ihren Themen in den allgemeinen Frauenberatungsstellen nicht ankommen.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고령 여성들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여성 상담소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ie haben in ihrer Generation sehr viel Schweigen und Tabuisierung in Bezug auf sexualisierte Gewalt erlebt und das Alter bringt nun besondere Bedarfe mit sich. 이 세대의 여성들은
성폭력에 관해 많은 침묵과 금기를 강요받아 왔고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특별한 필요가 생깁니다. Viele der Frauen, die zu uns kommen, haben in der Nachkriegszeit in Deutschland innerhalb ihrer Familien körperliche, emotionale Gewalt, Schläge, Demütigungen etc. erlebt. 우리에게 오는 많은 여성들은 전후 가족 내부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 구타, 모욕을 겪어왔습니다. Viele der heute alten Frauen mussten auch durch ihre zurückgekehrten Soldaten, Väter, Onkel, Brüder sexualisierte Gewalt erleben. 오늘의 노년 여성들 중 다수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 삼촌, 형제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Der Krieg ist nämlich nicht vorbei mit der letzten Kugel. Für Mädchen und Frauen steigt oft die Gefahr, sexualisierte Gewalt zu erleben innerhalb der Gesellschaft enorm an. 전쟁은 마지막 총알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지속적으로 소녀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했습니다. Eine 87-jährige Frau erzählte mir, dass sie von ihrer Mutter ins Zimmer ihres Vaters geschoben wurde mit den Worten: Geh du zu ihm und beruhige ihn, damit er die ganze Familie nicht tyrannisiert. 한 79세의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자신을 아버지가 있는 방에 밀어 넣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가서 아버지를 달래고 그래야 가족 모두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을 아버지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Die Mädchen wurden damals zum Schweigen gebracht und teilweise schweigen sie bis heute. Die Familie und die Nachkriegsgesellschaft wollte nichts von diesem Thema wissen. 그 당시에 소녀들은 거듭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전후의 독일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Die Betroffenen wurden alleine gelassen, wenn sie versucht haben, sich Hilfe zu holen. Sie wurden stigmatisiert, ausgegrenzt und waren die schwarzen Schafe innerhalb der Familie. Sie wurden pathologisiert und ihnen wurde gesagt, dass sie sich das einbilden und hysterisch wären. 피해자들은 도움을 구하려 하면 방치되고 낙인찍히고 배제되었습니다. 가족의 문제아로 취급되고 병리화되면서 꾸며낸 이야기이자 히스테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schweigen viele dieser Frauen bis heute. Für manche ist die Beratungsstelle Paula e.V. der erste Ort, an dem sie über ihre Erfahrungen erzählen. Der erste Ort, an dem sie sich ernst genommen fühlen und der erste Ort, an dem anerkannt wird, was sie erleiden mussten. 그래서 이 여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묵해 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파울라가 자신의 경험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장소이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장소, 자신이 겪은 일들이 인정받는 최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Als am 8. März in Köln die Friedensstatue aufgestellt wurde, spürte ich, dass die Begegnung der Paula-Frauen mit der Bewegung der koreanischen Trostfrauen eine Chance sein kann. Eine Chance, Mut zu fassen und zu sprechen. 저는 올 3월 8일 쾰른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 파울라의 여성들과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여성 운동이 만나면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Also organisierten Natalie und ich ein Erzählcafé mit dem Titel Von der Ohnmacht zur Ohrmacht. 그래서 저는 한정화 대표와 함께 워크숍을 무력에서 귀력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Es war wunderbar zu sehen, wie die 70 oder über 80-jährigen deutschen Frauen sich der Friedensstatue näherten und damit auch dem Thema. 70대, 80대 독일 여성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다가가서 그 주제에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Natalie erzählte von den Erlebnissen der Trostfrauen, von deren Mut, Anerkennung und Entschädigung zu fordern. 한정화 대표는 일본군 피해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의 인정과 배상을 요구한 용기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Das machte auch den Frauen Mut, die an der Veranstaltung teilnahmen. 그 이야기는 참석한 여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Und sie begannen über ihre Geschichte zu erzählen.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Die Friedensstatue ist im Moment abgebaut in Köln. Wir brauchen aber eine Friedensstatue. Überall dort, wo Gewalt gegen Frauen stattfindet, muss es die Möglichkeit geben, der Friedensstatue zu begegnen und damit auch das Reden zu ermöglichen. 네, 켈른의 평화의 소녀상은 다시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녀상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어디에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소녀들과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서로 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ank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읽으시면서도 또 우리 데니즈 클라인 상담사님의 또 분노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아픔입니다. 이 아픔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들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발언을 그래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 희망의 윤미향 대표님 모시고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한정아 대표님께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희망은 한정아 대표님이 지금 독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 문제, 또 여성 문제, 그리고 그곳에 이주해서 오래도록 역사를 살아왔던 파독 간호부들, 또 광부, 그 역사를 이어받고 살면서 희망은 몸소 터득하셨다라는 강한 확신을 그동안에 한정아 대표님 활동을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아빗에 세워진 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정아 대표님이 밤낮으로 온 힘을 다했던 그 시간,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철거되었을 때 무너졌던 참담함은 또 어땠을까? 그것도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두 가지, 저 자신은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목도한 것은 바로 전쟁 범죄를 함께 자행했던 나라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2차, 3차 범죄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전쟁 범죄를 청산한다라는 것이 어때야 하는가를 이번에 그 소녀상 철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교훈으로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왔죠. 독일에서의 나치 범죄를 청산하는 과정, 그것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일본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일의 전후 청산 과정에서도 진짜로 청산해야 되는 약자들의 문제, 소수자들의 문제, 그들이 나치 범죄에서 입었던 문제들은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국가가 반성하지도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쟁 범죄에서 강제 매춘을 당했던, 강제 성노예 생활을 했던 라벤스부르크 박물관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의 삶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배경에도 역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한국의 피해자들이 독일을 가서 독일의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부르짖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배상하라, 나아가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전쟁 중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에게 인권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유럽 사회를 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피해자들의 주체적인 노력, 주체적인 활동이 독일 사회도 유럽 사회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의 역사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소녀상이 철거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김복동 할머니께서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했던 아우성이 지금도 뒤에 쟁쟁합니다. 우리 한정아 대표님이 그때 통역을 하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이 먼 곳 독일까지 와서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나라들 당장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정말 처참하게도 오늘 유럽에서 가장 평화의 소녀상이 필요할 때 평화의 소녀상의 기억과 평화의 소녀상의 교훈이 평화의 소녀상이 말하고 있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인권을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녀상을 철거했다라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민들이 독일의 코리아 협의회가 싸우는 것을 그냥 침묵으로 또 혹은 잘하겠지라고 하는 외면으로 방관하고 있다면 그 행위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 왜냐? 그 행위를 통해서 일본은 아마 작은 승리를 느끼고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들에게 말해줘야죠. 너희들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2019년 1월 28일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앉아서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예요? 꼭 해결을 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하고 주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일본 정부가 힘들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했다라고 해서 철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 세계 곳곳으로 소녀상 세우는 운동 지금부터 더 가열차게 합시다. 그리고 한정아 대표 앞에 서서 활동하시면 그 뒤에 우리가 서서 혹은 그 옆에 서서 함께 손잡고 싸웁시다.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역사는 더 살아서 기억은 더 살아서 평화가 되고 인권이 되고 전쟁을 막아내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우리의 무기는 오히려 우리의 연대이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 다른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인권과 평화 외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렸던, 윤석열이 거꾸로 돌이켜버렸던, 역사 속에 처박아버렸던 인권과 평화 외교가 다시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외치지 않으면, 시민이 촛불을 꺼버리면 어느새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의, 국익의, 실리의 외교 아래 인권과 평화 외교는 역시 걸림돌 취급당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우리의 촛불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다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허울 좋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권과 평화 외교의 가치를 세워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던 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 2015 한일 합의의 진실을 공개하면서 외쳤던 그 원칙을 다시 이 정부가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외쳐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구호하고 기자회견이지만 구호하겠습니다. 밑에구청은 모아빗의 아리를 복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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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너무 적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호가 너무 적어서 이러면 우리 아리 복귀 못 시킵니다. 그리고 한정아 대표님 다리에 목소리에 힘 빠진 거 들으셨죠? 그죠? 목소리에 키가 빠진 거 들으셨죠? 2년 전에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한정아 대표님의 목소리에는 지금 제 목소리에서 뿜어지고 있는 키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키가 빠졌습니다.
그 길은 역시 동행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기운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한정아 대표님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미태구청은 모아빗의 아리를 복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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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리다! 우리가 아리다! 우리가 아리다! 우리가 아리다! 네. 오늘 이 같이 기자회견과 여러분들의 말씀 들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뭔가 우리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가슴이 많이 미어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독일에선 또 특별히 소녀상을 아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리가 아름다운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름다운 이치를 우리가 잘 기리고 또 지켜내고 이런 과정으로 다시 힘을 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강제 철거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17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성폭력 문제와 역사 정의에 대한 산 교육의 현장으로 각광받던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미테구청의 전문 업체와 경찰관 25명을 동원하여 기습 철거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아리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거를 진행한 베를린 미테구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에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와 수원평화나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자 모였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철거된 소녀상은 단순히 평화와 소녀상만 철거된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전 세계인의 의지를 짓밟은 폭거로 규정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다.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다짐이자 평화를 향한 실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설립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이번 소녀상 철거도 지난 2024년 5월 카리 베그너 베를린 시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성이 회담하는 자리에서 출발했음을 주목한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시민들이 인권과 평화를 향한 실천을 가로막는 폭력이며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이처럼 틈만 나면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해온 일본 정부의 노골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우리는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강제 철거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소녀상의 복원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철거 직전 일부 국회의원단이 직접 미테구청을 방문하여 소녀상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한을 전달하는 등 공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테구청의 철거를 막지 못했고 그 어떤 공식적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타협과 협상,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직시하며
이후 독일 내 양심적인 시민들과 단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리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물론 국제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독일 시민사회와 꾸준히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5일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수원평화나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03차 수원 수요문화제 참가자 1동